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이를 갖는 과정, 특히 이제 체외 수정, IVF라고 하죠. 이런 난임 치료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쌍 중 한 쌍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한 번 시술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적게는 1만 2천 달러, 많게는 2만 5천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네, 근데 이게 또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번 시도하게 되면 정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제목이 체외 수정, IVF, 비용 절감 및 양질의 난임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 발표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직접적이네요. 비용 절감과 접근성 확대. 네, 난임 치료의 그 높은 문턱을 좀 낮춰보려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발표 자료에 담긴 계획들,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겠네요. 단순히 이런 게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당시 왜 이런 정책들이 나왔고 구체적으로 뭘 목표로 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세 가지 핵심 전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이제 약값 인하를 위한 좀 파격적인 시도였던 최혜국 가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FDA 신속 심사 활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장 복지를 통한 지원 확대 방안, 새로운 혜택 옵션입니다. 최혜국 가격, FDA 신속 심사, 새로운 혜택 옵션.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약값 인하 조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최혜국 약값, MFN이라고 하던데요. 네, Most Favored Nation Drug Pricing. 이게 그냥 약값을 조금 깎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약값을 다른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맞추겠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했다고 할까요? 제약업계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난임 치료제 회사인 EMD 세르노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계약까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 대표적인 난임 치료제 중에 고날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당시 운영되던 그 trumpRx.gov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여성들한테요. 계약 가격 대비해서 무려 796%에 달하는 할인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796%요? 그게 숫자가 너무 커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 숫자 자체의 어떤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어떤 정책적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표명 같은 거군요. 싼층 여성에게는 2,320%라는 더 엄청난 할인율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허허. 중요한 건 이런 파격적인 수치를 내세워서 봐도 약값 부담을 어떻게든 낮추겠다. 이런 발향성을 보여줬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도 자료에 나와 있군요. 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라고 하죠. 네, CMS. 여기서 추정하기로는 이 계약이 성사되면 여성들이 난임 치료 한 주기당 최대 2,20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고 해요. 네, 한화로 하면 2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난임 치료제 비용만 해도 5,000달러가 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전체 치료 비용의 거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정도 절감 효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겠네요. 실제로 치료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솔깃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순히 이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이 EMD 세로노 계약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있나요? 네, 자료를 보면요. 고날F의 다른 의약품들도 대폭 할인을 하고 또 앞으로 개발될 신약에도 이 MFN 가격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모든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이 MFN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싸게 파는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값 구조 자체를 바꾸고 미국 내 투자까지 연계한 굉장히 포괄적인 계약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려 했던 거죠. 세로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IVF 관련 약물을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죠.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서 어떤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격을 좀 통제하려는 방식 외에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접근법도 제시가 됐었죠. 여기서부터가 또 흥미로운데요. 바로 FDA, 미국 식품의약국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좀 비싼 난임 치료제들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저렴한 대안 약물을 국가 우선 심사 바우처 프로그램의 초기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약물이 당시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이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 전인 상태였고요. 아하. 근데 이 우선 심사 바우처라는 게 상당히 강력한 도구거든요. 보통 신약 허가 심사가 뭐 10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데 이걸 1, 2개월 수준으로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단축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저렴한 대안 약물이 시장에 빨리 들어오게 해서 기존의 비싼 약들과 경쟁을 붙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낮춘다. 네. 앞에서 말한 MFN 정책이 좀 더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가깝다면 이 FDA 조치는 시장 경쟁 원리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을 직접 누르는 방식과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약간 문제 해결 노력 다음으로 제시된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그러니까 직장 보험과 관련된 건데요. 새로운 혜택 옵션, 뉴 베네핏 옵션을 만든다.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마치 우리가 치과 보험이나 시력 보험 같은 걸 별도로 가입하듯이 고용주가 난임 치료만을 위한 혜택을 따로 제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구상입니다. 당시 노동부, 보건복지부, 재무부가 함께 발표한 내용인데요. 핵심은 고용주들이 이제 IVF를 포함한 난임 치료 보장을 위해서 독립적인 스탠드온 복리후생 패키지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독립적인 패키지? 네. 기존의 어떤 일반 건강보험 패키지에 포함시키기 좀 어려웠던 난임 치료를 이제 별도의 혜택으로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더 만들어서 고용주들이 이런 혜택을 좀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향도 밝혔습니다. 이 패키지는 뭐 난임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IVF 시술까지 꽤 다양한 난임 관련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설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새로운 옵션이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혹시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있나요? 네,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일하는 연령대의 인구 대부분이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긴 하지만 그 보험이 난임 관련 치료, 특히 뭐 약물이나 IVF 시술까지 보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현실을 언급합니다. 아, 보장률이 낮았군요. 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요. 전체 고용주의 한 42% 정도만 어떤 형태로든 난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난임 약물 보장은 32%, IVF 보장 역시 32%에 그쳤습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네, 심지어 IVF 외에 다른 난임 치료, 넌 IVF 치료라고 하죠. 이 보장은 19%로 더 낮았습니다. 19%요? 와. 그러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난임 치료 비용을 거의 다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전체 평균은 이렇게 낮은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70%가 IVF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 혹시 새로운 혜택 옵션이라는 게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봤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좀 더 쉽게 난임 혜택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도 기대했군요. 네,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런 독립적인 난임 치료 혜택 패키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런 혜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의 보고에 따르면요. 이 혜택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생존 출산율이라고 하죠. 건강하게 아기를 낳는 비율이요. 네, 생존 출산율. 이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거의 25%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와, 25%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실제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새로운 옵션의 잠재력을 좀 뒷받침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실제 출산 성공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데이터인데요. 그렇죠.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조치들, 그러니까 MFN 약가 정책, FDA 신속 심사,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 혜택 옵션 창설 같은 것들이 어떤 큰 그림 아래서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는 이 정책들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자료는 이러한 조치들이 당시 미국에 좀 심각했던 문제, 바로 역사적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출산율 문제. 네, 더 많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또 미국 가정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들이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난임 부부를 돕는 것을 넘어서 어떤 국가적인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거시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죠. 또한 자료는 이런 정책들이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주장하는 소위 친가족, 프로패밀리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친가족 정책 기조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워킹 패밀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신생아한테 $1,000
달러를 투자하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라는 걸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척임기 때 확대하고 영구화했던 자녀 세액 공제 같은 것들. 당시 뭐 4천만 가구 이상의 혜택을 받다고 하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이런 이전 정책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번 난임 지원 정책 역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일관된 정책 방향의 일부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관성을 강조하는군요. 자료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발언도 직접 인용되어 있네요. 네, 그 부분도 있죠. 우리는 더 많은 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새 부모가 주요 신생아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친가족적입니다. 하지만 IVF 치료는 비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렵지만 저는 처음부터 IVF를 지지해 왔습니다. 네, 이 인용문을 통해서 IVF 지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심과 또 정책의 당위성을 함께 연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체외 수정 IVF를 포함해서 이 난임 치료의 높은 비용 장벽을 낮추고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첫째, 다른 선진국의 가장 낮은 약값 수준에 맞추려고 했던 최애국 파격 MFN 제도 도입 시도, 그리고 제약사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파격적인 할인 약속이 있었고요. 네. 둘째, 저렴한 대한약물이 빨리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FDA의 신속 심사 제도 활용. 그렇죠. 경쟁 촉진. 그리고 셋째,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마치 치과보험처럼 독립적인 난임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혜택 옵션 창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정책 수단들이었습니다. 네, 이 자료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을 보면 분명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각도에서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확대를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자료 스스로가 대기업은 70%는 IVF를 보장하는데 전체 평균은 32%에 불과하다는 이 큰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했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혜택 옵션이라는 제도가 과연 모든 근로자들,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의 난임 치료 접근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가 주로 다루는 것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보험 적용 확대 같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혹은 한 가정이 아이를 갖고 가족을 이루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수많은 다른 사회적, 문화적, 또 개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맞습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까? 오늘 살펴본 이런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실제 효과는 어떨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문제들은 무엇일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